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즉 경실련이 어제 쇼킹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청와대 전현직 고위공직자 64명 가운데 무려 18명이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이고, 이들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3년 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최저 5억 원에서 16억 원의 불로소득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도권에 집을 2채 이상 가진 참모들의 부동산 가격이 평균 7억 3천만 원이나 올랐다고 하니까 평생 벌어도 집 한 칸 장만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질 노릇입니다. 청와대 고위공직자라고 하면은 1급 이상 참모들을 말하는데요. 실장, 수석, 그리고 비서관 이상을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고강도 핀셋 규제 운운하면서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파트 값을 잡기는커녕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오히려 값이 상승하는 역효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갭투자 원천 봉쇄,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확대에 중점을 둔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어김없이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으며 전월세 대란까지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에서 빠진 김포는 풍선 효과로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수도권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은 빠른 시일 안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노 실장의 말은 전혀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집을 처분한 사람은 한두 사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값이 오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참모들부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믿지 않으면서 힘없는 국민들만 집을 팔라고 닥달을 하고 투기꾼으로 몰아서 고액의 세금을 물리고 있는 꼴입니다.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 참모 중 수도권에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은 공직기강의 총책임자인 김조원 민정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김혜경 해외언론비서관, 강민석 대변인,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등 8명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을 포함해서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노영민 비서실장이 서울과 과거 지역구인 청주의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황덕순 일자리 수석은 청주에 3채를 갖고 있네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부산 법무법인에서 같이 일했던 김혜숙 인사수석, 또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유성화 전 춘추관장,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 강성찬 전 산업정책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박진규 농업통산비서관 등도 서울과 외 지역에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습니다. 노른자의 지역인 도곡동과 잠실에 각각 아파트 한 채씩을 갖고 있는 김조원 민정수석은 2017년 5월 21억 4천만 원 하던 아파트가 지금은 무려 32억 7,500만 원으로 뛰어서 11억 3,50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과천과 공덕동에 아파트 한 채씩을 갖고 있는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은 13억 5천만 원에서 31억 1천만 원으로 무려 2배나 넘게 값이 뛰어서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 아파트를 팔겠습니까? 여현호 비서관은 흑석동 상가 부동산 투기로 물의를 빚었던
김의겸 전 대변인과 같은 한겨레 기자 출신인데요. 가장 양심적이고 깨끗한 척하는 언론인이라고 자처하는 한겨레 기자들이 권력적으로 변신에 능하고 재테크에도 능한 모양입니다. 이호순 경제수석 6억 3천만 원, 강민석 대변인 11억 원, 이렇게 많은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경실련은 참여연대와 함께 진보 성향을 대표하는 그런 시민단체입니다. 오죽하면 경실련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면서 관련자 경지를 주장하고 나섰겠습니까? 가장 진보적인 참여연대도 며칠 전 땜질식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고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골수 친노 대표 인사인 노무현 정권 시절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수 이화여대 교수도 대통령 비서실장 말도 통하지 않는 청와대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조기수 교수가 비판을 좀 하자 문바들이 일제히 달려들어서 배신자 운운하는 통에 조기숙 교수가 SNS에 올렸던 글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참, 이 정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아무튼 청와대 참모들만 배불리고 최대 수혜자가 되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문재인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부동산 불로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는 2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은 빨리 처분하라고 독촉을 하면서 정작 청와대 사람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집을 팔지 않고 있습니다. 수석들조차 집을 팔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 누가 누구를 탓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 나와서 이제까지의 부동산 정책은 종합적으로 다 작동하고 있다고 강변을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은 관련 세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국회 탓을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김현미 장관은 나아가서 부동산 정책도 4번밖에 발표하지 않았는데 언론이 21번 발표했다고 뻥튀기 부풀렸다면서 언론 탓을 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스스로 21번째라고 해놓고 그렇게 많이 발표를 했는데 부동산 값이 안 잡히다고 하니까 4번밖에 발표를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박근혜 정부 때 규제를 너무 풀어서 값이 올랐다고 집권한 지 3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지금 전 정권 탓을 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 가격이 53%, 수도권은 35%나 올랐는데도 정말 엉뚱한 소리, 심하게 얘기하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규제를 다 풀었다는 박근혜 정부는 29%가 올랐고 아파트를 대량 공급한 이명박 정부 때는 오히려 3%나 떨어졌어요. 이런 장관이 있으니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부동산 값을 잡을 대책은 무궁무진하다는 식의 규제 일변도 발상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계획본부장은 3년 동안 집값을 잡지 못한 장관이 아직도 박근혜 정권 타령을 하는 잠꼬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사람부터 바꾸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김현미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100번 옳은 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규제 위주 부동산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부터 잘라내고
공급 위주로 정책 방향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동산 정책이 아닌가 합니다. 김현미 장관처럼 이대로가 좋아요를 외쳐가지고는 아파트값 잡는 일은 100년 하청일 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